저는 그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로 보내야 할 소중한 시기에 방구석에서 사면달 치고 배달음식 시켜 먹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상태로 알 수 없는 그 패배감과 우울감에 젖어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허비했었던 겁니다. 만약 지금 내가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미 많이 꼬여버린 인생을 늦었지만 열심히 수습 중인 39살 아재로서 과거 20대 시절의 나 자신에게,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랬었던 것처럼 이 삶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못 정하고 어중간하게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을 떠밀려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현재 나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의사결정과 행동들의 총합이다. 누군가 나에게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고치거나 바꾸고 싶은 것을 고르라면 저는 정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딱 한 가지를 꼽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제가 일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던 방식과 루틴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 20대일 때 대체 어떻게 놀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당시에 행복을 추구하던 방식에 혹시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20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뒤 성인으로서의 자유를 처음 맛보던 20살 기억하시나요? 저의 20살은 솔직히 그닥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학우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수다도 떨고 무언가를 함께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티네이저 시절과는 다르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의 시간과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저는 솔직히 어쩔 줄 몰랐고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일생에서 성인을 처음 맞이하며 겪는 자유와 해방감,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일시적이었고 오래지 않아서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이 미디어나 영화에서 아름답게 포장되는 20살이라는 나이는 저에게는 솔직히 그 찬란함보다는 공허함이 좀 더 깊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공허한 일상 속에서 20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던 저는 단순히 무의식으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본능에 의거한 작은 행복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집에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다면 방구석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복들이 있습니다. 게임, 웹툰, 유튜브 등등 그냥 침대에 누워서 즐거운 콘텐츠들을 감상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또 20대 시절부터 싸이월드를 접했었던 SNS 1세대로서 굳이 오프라인에서 함께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행복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친구도 별로 없는 주제에 싸이월드 시절부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등 저는 진짜 SNS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 방구석에서 혼자 누군가의 댓글 알람 소리에 외로움 잠시 잊고 혼자서 낄낄거리던 경험, 저뿐만이 아니겠죠. 요즘은 또 이 숏폼 콘텐츠들이 트렌드가 되면서 정말 초단기적으로 마이크로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 스마트폰 속의 달콤한 행복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두 번째로, 이 남자라면 또 자유행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혈기왕성한 20대 남자라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돈도 들지 않고 혼자서만 은밀하게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아주 가성비 높은 즐거움 중 하나죠. 특히 이 남성 호르몬이 정말 왕성하고 팔팔한 20대 초반이라면 하루 한두 번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3연달 정도는 쳐주어야 그날 잠들기 전에 미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인스턴트 배달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인생의 즐거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먹는 즐거움이죠. 주말에 자기 전에 영화 한 편 때리면서 먹는 치맥, 이 밤늦게까지도 게임하다가 출출해질 때 끓여 먹는 라면의 쫄깃함, 배달 음식 하면 또 이 자극적인 양념들과 MSG의 중독성 뒤집니다. 진짜 요즘 시대는 바로 핸드폰에 앱 켜서 손가락 몇 번 똑딱거리면 바로 종류별로 못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바로 집 앞까지 배달도 해주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제가 20대 시절 누리던 소소한 행복들을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누리고들 계신가요? 솔직히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그러면 제가 30대가 되어서야 이러한 루틴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20대를 여러모로 망쳤구나 라고 깨닫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콘텐츠 소비, 자위행위, 배달음식 등등은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난이도가 제로예요. 한마디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성취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맛봄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을 생각한다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성취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난이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짝하고 바로바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은요, 사실 단기적인 도파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난이도나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 보니 당장 쉽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에 이르게 되고 어중간한 자극으로는 만족을 못하게 되면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뇌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신체는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기능 때문에 사람이 이 환이나 쾌락 같은 좀 기분이 업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반작용으로 기분이 침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자유행위를 통해서 신체적인 쾌락을 경험한 직후에 현자 타임이 오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이 부분은 특히 천재 예술가들이 대개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향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예술가들의 성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기분의 업다운 격차가 엄청납니다. 특히 기분이 좀 업될 때는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천재적인 감수성의 창작물들을 압도적으로 쏟아내지만, 그러한 기분의 변동성만큼이나 이 산이 높으면 골 또한 깊어지고, 그렇게 깊은 로우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무척 많습니다. 커트 코베인이나 에이미 와인하우스처럼 정말 희대의 천재로 평가받는 빌보드 뮤지션들이 그러한 깊은 로우가 찾아왔을 때 대처를 잘 못하다가 결국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약물에 의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행복들이 중독이 되면 그 반작용으로 우울감, 무기력증, 주의력 결핍증 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에서야 좀 돌아보니 예전에 그렇게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행복을 추구하던 저는 사실 정말 즐거움을 누리던 그 순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일상에서는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굴복해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우울감과 무기력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분이 계속 다운된 상태로 스스로의 일상을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축적이 되면은요, 정말 장기적으로 인생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난이도 제로로 쉽게 지금 당장 성취할 수 있는 행복, 좋잖아. 안 좋을 게 뭐 있어. 근데 그런 것들에 중독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고 존나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 낮은 자존감, 게으름 이런 것에 잠식당한 상태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진짜 씨발 이것만큼 아까운 게 없거든. 특히나 20대라고 하면 정말 인생의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가득한 시기인데 역설적으로 그런 황금 같은 시간들을 어쩔 줄 모르면서 흘려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어리기도 하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딱히 없고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행착오 거쳐서 여차저차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그때는 항상 존나 늦습니다. 저는 그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로 보내야 할 소중한 시기에 방구석에서 3연달 치고 배달음식 시켜 먹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상태로 알 수 없는 그 패배감과 우울감에 젖어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허비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내가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겁니다. 어떤 방식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루틴을 바꿀 것이냐, 일단은 난이도 제로로 지금 당장 성취할 수 있는 행복들의 빈도를 줄이고 좀 더 장기적이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 어느 정도는 노력을 통해서 좀 허들을 넘어서 성취할 수 있는 즐거움들을 추구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도파민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볼게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좀 단기적인 도파민 보상 체계보다는 좀 더 피드백이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는 장기적 도파민 보상 체계를 추구해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방구석에서 혼자 자유행위 하는 것보다는 이 스스로를 좀 관리하고 꾸민 다음에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이성을 만나보려고 노력을 해본다던가, 또 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쇼츠나 유튜브를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콘텐츠의 소비자로서 소비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내가 직접 콘텐츠의 생산자가 되어서 콘텐츠를 좀 만들어보는 입장이 되어보자는 거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직접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느낀 점이, 콘텐츠를 이렇게 보기만 하면서 콘텐츠의 소비자로서 느끼던 즐거움보다는 이 생산자로서 얻는 즐거움이 확실히 좀 허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 콘텐츠를 직접 생산을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성취감이나 행복감은 훨씬 더 좀 고차원적이고 그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튜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콘텐츠들은 일시적으로 휘발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채널과 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좀 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기적으로 휘발되어 버린 행복감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행복감인 거죠. 또 이번엔 독서를 좀 예로 들어보자면, 그 책을 읽을 때 단기적으로 한 권, 두 권 읽고 치울 것이 아니라 재테크 서적 20권 읽기, 인문학 서적 10권 독파하기, 이런 식으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거예요. 이 독서가 정말 한두 권의 좀 일시적인 즐거움도 좋지만 정말 어떤 특정 분야의 도서 10권, 20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지식들은 그 성취감이나 행복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정한 고차원의 즐거움이나 행복감은 좀 정말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즐거움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한다고 쳐도 너무 쉽게 스테이지가 클리어 되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은 좀 장기적인 도파민 보상 체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어느 정도는 허들을 넘어야 하는 노력과 실행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축적되고 누적되는 그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지금 당장의 행복을 무조건 멀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단기적인 도파민의 중독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마시멜로가 2개가 있다고 치면 한 개는 지금 당장 먹고 나머지 한 개는 내일을 위해 남겨두고 좀 참아보자는 거지. 좀 더 단기적인 도파민과 장기적인 도파민을 좀 골고루 추구해 보자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저는 30대가 훌쩍 지나서 좀 늦게라도 깨닫고 이렇게 루틴을 바꿨어요. 뭐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는 루틴이나 방식에 좀 더 변화를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